자, 지금부터 제한니역자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데 시험에 무조건 시험이 한 더 개 나와요. 2개 정도 나와요. 제한은 2개 이상 나오면 2개 이상 나온다요, 솔직히.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조건 미성원자예요. 미성원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한니역자는 4명이죠. 누구예요? 미성원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근데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예셋만 신경 쓰면 돼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미성원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보면 정의를 일단 알죠. 미성원자는 만 몇 살? 19세.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원자야. 딱 19세 되는 순간부터 미성원자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다 똑같은데 앞에는 똑같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뭘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사무처리 능력이. 얘는 뭐라고요? 지속적 결여. 얘는 부족한 사람. 얘는 일시적 후원 혹은 특시적 사무. 일시적, 특정 사무 또는 후원이 필요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미성원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다 무성년자죠. 19세 이전자는. 근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인, 피특정후견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선고했어야 되는데 그럼 법원에서 판결 때릴 선고할 때에 너 이리 와. 붙잡아, 법원에서 마음대로 붙잡아가서 선고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군가 걔한테 얘를 갖다 피성년후견인 해주세요.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한마디로 해서. 법원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누군가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래서 청구권자. 이거 만들어주세요. 청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에 이거 다 똑같아요. 일단 5명은 똑같아요. 누가 똑같냐?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족. 사촌까지 저기 받으니까 한국판 친족.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이 5명은 다 똑같아. 5명은. 자,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저 좀 시켜주세요. 내가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이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촌 이내 친족이니까 자기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자식도 할 수 있고, 사촌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사촌의 친족.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는 검사가 많이 나와요. 검사가 왜 나오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예요. 즉 형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검사.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요.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지방자치장이 나와요. 왜 지방자치장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의 복지사업을 하는 건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독거노인이 계시네요. 사고 무친이신 독거노인이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양반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겠어요? 지방자치단체거든. 복지사업 직접 나가는 게 지방자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이걸 신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또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 이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전부 다. 공통 청구권자예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자, 갑은 주변에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죠. 피성년후견 신청하잖아. 그럼 아직 피성년후견인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얘 법정 대리인이 누구예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후견인 있어, 없어? 아직 없어. 즉 갑은 이거 만들려고 했으니까 아직 성년후견인이 없다고. 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 다음에 성년후견을 감독한 성년후견 감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나오는데 얘도 없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이거 빼고.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니까 자, 걔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야. 근데 이제 19살 될 거야, 이제 19살 될 거야. 근데 걔가 사무처에 이제 지속적 교화돼 있어, 지금 현재. 그럼 미성년자니까 지금은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인데 걔가 이제 19세 되는 순간 성년자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뭘 신청해, 다시? 빨리. 이거 신청해야지. 이런 거 신청해서 19세 돼도 못하게 막아야지,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친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권자가 또 누가 있어?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 무슨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니까 미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뭐야?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어?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얘가 이거 만들 수도 있잖아. 저 한정 후견인이어서 피한정 후견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 끝.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이거 뭐로 외워 이거 쓸데없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쟤 빼고 다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거 마찬가지야. 5명 하고 누가 없겠어 여기는. 한정 후견이 없겠지 뭐. 그러니까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감독인. 한정 후견이 아니라 뭐야. 성년 후견인이겠지. 성년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감독인. 이거지 뭘.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뭐 쉬워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얘는 뭐예요? 지속적 교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일시적 후원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이라면 걔가 만약에 저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내가 피한정 후견이냐. 근데 일정 사무에는 특정 사무에는 후원이 필요해. 그렇다고 피특정 후견을 만들 이유는 없어. 어차피 법정들이 있는데 뭘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보면 그냥 알아. 당연한 거야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이건 다 똑같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거 나머지 빼면 되니까 안 받으면. 당연한 거죠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청구해.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청구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하겠죠? 심사했는데 피성년 후견이 자 본인 배우자 이런 사람이 신청해서 피성년 후견이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걔 능력자인데 만들어달라고 했어. 근데 판사가 보니까 얘가 지속적 결혼은 아니야. 좀 부족할 뿐이야. 그쵸? 그러면 걔는 피성년 후견이냐 피한정 후견 만들어야 돼. 피한정 그러면 피성년 후견 신청했죠? 그럼 반드시 피성년 후견만 결정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신청했다가도 이거 결정할 수 있고 이거 신청했다가 이거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상태 봐서 아주 안 좋으면 뭐 결정하겠어? 피성년 결정하자고 좀 단순하면 피한정 후견 결정하겠죠. 만약에 갑에 대해서 갑이 피한정 후견이냐? 피한정 후견인데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럼 피성년 후견 만들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한정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잖아. 신청하죠? 법원에서 보니까 안 좋은 건 아니야. 그럼 기각하겠지 뭐. 신청해봤자 한마디로 해서. 안 좋으면 뭘로 만들어주고 저걸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 굳이 신청한 것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뭐냐면 피성년 의견이나 피한정 의견이 결정할 때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고려만 하면 돼. 한번 들어만 봐주면 돼. 그래 알았어. 저 싫어요 해도 결정해도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근데 신격호 회장 같은 양반들이 좀 이거 중인데 지금 중인데 나 못해 싫어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고려만 하면 돼 한마디로 해서. 근데 여기는 피특정 의견이 요거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즉 피특정을 신청했을 때에 본인이 저 싫어요 그러면 결정 못해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별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일단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이제 뭐라 쓰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뭐라 쓰느냐. 얘는 빼고, 제외.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죠. 어리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가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동의 없이 법률행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하나 살래요 했을 때게 그래라 했다는 거죠. 그럼 걔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아빠가 허락도 안 했는데 샀다.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원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성원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뭐예요? 권영유 대리 근무처. 권영유 대리 근무처만 하면 돼요. 이거는 법정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원자가. 권자가 뭐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걔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다 있으면 안 돼. 한마디로 해서. 예컨대 10억짜리 땅을 20억에 팔았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10억짜리 땅을 20억에 팔았어. 독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계약도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못 해요. 왜? 그 권리만 얻는 거야? 20억 받지만 땅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권리도 얻지만 의무도 붙이잖아. 안 돼요. 증여받는 거 돼요? 안 돼요? 증여받는 거. 증여 계약이죠? 뭐야? 돼? 안 돼?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증여를 받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자, 증여를 받는다고. 증여 받는 계약을 했다고. 아이, 누가 나한테 땅 준대. 나 미성원자인데 땅 준대. 땅 주는 계약해서 받았어. 내가 땅 받았어.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권리만 얻잖아. 땅만 생기냐? 나 뭐 할 거 뭐 있어? 나 할게. 권리만 얻잖아 그거 한마디만 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니 지금 내가 미성원자가 증여를 받는다며. 그럼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고 뭐 의무 짓고 있어? 내가 해야 될 거 있어? 땅만 받으면 되는데?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증여를 받는 거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뭐라고 앞에? 부담부 증여. 즉 내가 너한테 땅을 주는데 너는 대신 나를 봉양해야 돼 하고 나오는 거죠.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권리만 얻는 게 아니잖아. 부담부 주잖아 지금 한마디만 해서. 그러면 안 돼 한마디만 해서. 채무 면제 계약. 미성원자가 빚졌어요. 미성원자가 빚졌는데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미성원자하고 채무 면제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의무만 면하잖아. 그건 의무만 면하잖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해서 분명히. 그쵸? 그냥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러면 안 돼. 한마디로 해서. 둘 중에 권리 무조건 다 유리한 거잖아. 권리만 얻는다. 의무만 면한다. 다 무조건 유리한 거잖아.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이렇게 나와요. 그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게 아니니까. 둘째, 영업 허가받은 영업. 자, 15살 먹은 애가 미성원자죠? 아빠, 저 인터넷 쇼핑몰 좀 할래요.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쵸? 그럼 15살 먹은 애는 원래 뭐예요? 행위능력자야?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가 거래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영업을 하려면 팔고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걔는 제한능력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근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어요. 영업하는 걸 동의했어. 그럼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하면 원단도 떼어야 되고 이거 사서 팔아는 거 아니야. 사는 거, 파는 거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일일이 사는 거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 파는 거 하나하나 다 법정 동의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만 해서. 근데 영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영업은 그 영업 내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셋째, 유자가 뭘까? 유언. 우리 법은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린애라고 죽으라 죽지 않으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17살 먹은 애가 죽을 수 있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재산은 많은데. 그럼 17살 먹은 애도 뭐 할 수 있다? 유언은. 17살이면 미성원자잖아. 근데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도 독자로 할 수 있어요. 대리행위. 나중에 대리 시간도 배울 텐데 왜 대리행위는 독자로 할 수 있냐면 대리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대리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지만 본인이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해주고 법조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에게 기속되지 대리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질 일은 없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대리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대리는 행위 능력제한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미성년자도 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거 여기 세 개는 별로 필요 없는데 여기 밑에 좀 봐야 되구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즉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어요. 대리하면 안 돼.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를 받아서. 왜 그러냐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 행위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애를 일 보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억지로. 그렇잖아요. 내가 제 대리인인데 내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야. 그럼 애는 가서 일해야 돼. 잘못하면 노동력 착취가 돼버려. 그렇잖아요. 복지가 안 돼. 그래서 이건 독자적으로 못해요. 이건 법정대리 동의여서 반드시 미성년자가 해야지 법정대리 대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근로계약 체결해가지고 미성년자 일했죠.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안 줘. 나쁜 고용주가 안 줘,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래야죠. 그것은 근데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돈 달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무자는 무한책임 상환이에요. 이 무한책임 상환이 뭐냐면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회사법인데 상법에 보면 회사가 5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도 있어요. 언니택회사 이게. 그 다음에 주식회사. 원래 한법 회사 5가지인데 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는 뭐예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주주예요. 회사의 주주인데 회사가 망했어. 부도 났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그렇죠? 회사의 주는 누구야? 주주죠? 근데 회사가 망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그럼 주주는 그 빚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건 유한책임이야. 즉 주식만 날리면 돼요. 자산보다 빚이 10배가 있다 하더라도 자산은 1억이고 빚이 10억이라 하더라도 그럼 9억이죠? 채무가. 그래도 주주들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그냥 끝이야.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으로서 자기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되지 부채를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합자회사, 한명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 한다? 책임을 무한대로 진다는 얘기예요. 자산보다 빚이 많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무한책임사원이 다 책임을 져야 돼. 따라서 얘들은 의무가 크기 때문에 권리도 커서 여기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는 이사는 얘들밖에 안 돼요. 얘들만 이사가 될 수 있어. 그 외에는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대부분 99%가 주식회사고 한 1%가 유한회사예요. 1%가 하나. 유한회사는 50명 미만. 50명 미만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유한회사예요. 근데 이제 유한회사가 얘가 딱 그 근처에 볼 수 있는 게 2개 정도 있는데 택시회사. 택시회사 가끔 보면 무슨 산업 써 있잖아요. 택시회사, 법인 택시들. 가로 열고 유라고 써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잘 봐봐요. 유라고 써 있는 택시 있어요. 이거 유한회사예요. 그 다음에 주류회사 있어요. 가끔 주류 운반차 다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통상 거기서 가로 열고 유 써 있어요. 유한회사예요. 주 쓰면 주식회사, 유 쓰면 유한회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법정 대리에 동료여서 미성년자가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걔는 이사가 될 수 있고 책임을 많이 지죠. 그러니까 걔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차금 사원의 지위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째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에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들 용돈 10,000원 줬어요. 10,000원 뭐야? 줬어 용돈? 그거 뭐예요? 그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지 뭘. 용돈 10,000원 줬잖아. 그쵸? 100,000원 줘도 용돈.
처벌돼. 그거 가지고 뭐 사탕을 사 먹던 노래방을 가든 놀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처분시작된 재산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용돈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죠. 야, 등록금이야, 학원비야 100만 원 줬어요. 학원비야 20만 원 줬어. 그쵸? 그럼 뭐 하라고? 학원비 하라고 20만 원 줬죠? 그런데 학원 안 가고 그 돈 가지고 노래방 가서 놀았어.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들하고. 되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가 중요해요. 즉, 등록금 쓰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탕진했다. 그래도 돼요. 그건 처분할 땐 제대로 봐줘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등록금 하라고 100만 원 줬더니만 그거 가지고 노래방 가 노래하더라. 그쵸? 그것도 처분할 땐 재산 맞아요. 한마디로.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아무튼 얘들은 원래는 뭐예요? 법정대리 동의 없이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권영우 대리 근무처는. 다 필요 없어요. 권영우 대리 근무처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뭐 한 사람? 지속적 결여된 사람. 그쵸? 얘는 거래행위 잘해, 못해? 거의 못하죠? 못하니까 얘들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결정하는데 얘는 대응시 아니니까 얘 행위 취소하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할 수 있는 걸 정해줘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걸 정해준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너는 제한 피성년 후견인은 얘는 지속적 결여잖아. 제정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요건 너 혼자 해도 돼 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얘 피한정이에요. 얘는 뭐예요? 부족하죠? 좀 위험해. 그래도 정신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으니까 넌 해도 돼. 넌 거래행위 할 수 있어. 근데 요건 좀 위험하니까 법정들이 동의를 받아라. 동의 받아야 되는 걸 정해줘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친놈이니까 다 취소하는데 요건 너 혼자 해도 돼. 혼자 할 수 있는 걸 정해준다고. 여기는. 근데 얘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행위 할 수 있다고. 근데 너 땅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위험하잖아. 그럼 위험한 것은 법정들이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은.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는데 위험한 좀 고난도의 문제들은 법정들이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근데 동의 없이 했으면 어떡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위험하니까 다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요 정도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얘는 그래도 얘는 그래도 정신이 있는 놈이니까 너 해도 되는데 요건 위험하니까 법정들이 동의받고 해?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얘는 제한이 없어. 그런 얘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얘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미성원자는 법정들의 동의 없이 한 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피성년 후견은 위험하잖아, 얘.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건 혼자 해도 돼요. 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혼자 치카치카 하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쵸?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뭐 치카치카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요건 혼자 해도 돼. 이런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그래도 한 좀 나이 좀 먹었잖아, 좀 그래도. 먹었으니까 좀 뭐 한 12살, 13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지능 보니까 너 이거 해도 되는데 요건 좀 위험하니까 법정들이 뭐라 그래? 동의를 얻어라. 근데 동의 안 얻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요게 다예요, 일단 요게. 그래서 이 개념하고 청구권자하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런 걸.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제한여자 나오는데 거기 57페이지를 보면 제한여자를 정리해놨죠, 아예 이렇게. 57페이지에 박스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거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럼 보세요. 미성년자 만 몇 살? 19세 미만. 19세. 피성년 후견인은 밑에 보면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떠한 사람? 지속적 결여. 피한정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비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나와 있죠? 정의. 청구권자는 미성원자는 획일적으로 법에 가니까 청구권자가 있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보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검사 또는 지방사장장 나오죠? 법에 되어 있는데 그 5명은 공통이야, 다. 공통이고 중간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성년후견이라고 성년후견 감독이 있을 수가 없지. 나머지는 다. 그래서 마찬가지 피한정은 마찬가지 피특정은 마찬가지인데 피특정은 보면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감독인밖에 없죠. 여기는 검사 지방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능력 보세요. 미성원자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권영우 대리 근무처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피성년 후견인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얘는 한 10살도 안 되는 애니까 쉽게 말해서 너 하면 다 취소야. 근데 요건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다만 다 똑같아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주의해야 돼요. 시험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은. 근데 그것도 일일이 법정들이 동의어서 간다. 이건 좀 그렇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뭐라고요?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과도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문제를. 과도한이 아니라 뭐예요? 과도하지 않은이지. 그게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아무튼 그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피한정 의견 보세요. 응역.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정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위험하니까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근데 동의를 받는데 만약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옆에 특정 의견 제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얘들은 이제 법정들이 있어야죠. 그럼 미성원자의 법정들은 누구예요? 친권자가 될 수도 있고. 친권자 없으면 누가 된다? 미성년 후견이에요. 근데 주의할 건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인만 돼요. 사람만 된다고. 근데 여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들은 누구겠어요? 성년 후견인이죠. 그렇죠? 한정 후견인이고 얘는 다수.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법인도 돼요. 법인도 된다고. 후견 법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후견만 전문자랑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후견인은 자연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어요. 후견 법인을 만들 수 있거든. 법인도 할 수 있는데 미성원자만은 자연인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성원자는 뭐가 필요해? 돌봄이 필요해. 애들이잖아. 그쵸? 따뜻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뭐 법이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미성원 후견인은 반드시 몇 명? 한 명이고 자연인만 돼요. 근데 원래 다른 후견인들은 한 명이 필요하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뭐도 된다? 법인도 된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58페이지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이라고 1인이라고 되어 있죠. 성년 후견인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 알겠죠 이거? 별로 외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이거 딱 알고 있으면 시험에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틀리질 않아 거의.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럼 자세히 또 보죠. 58페이지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자.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을 산입하여 여기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에 한 성년인데 미성년자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는데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혼인에 의한 성년자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만 18세. 만 18세가 되면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혼인은 무슨 혼이냐면 법률을 얘기해요. 사실혼은 뭐 16살이 15살 상관없어. 그렇죠? 법률혼은 몇 살? 18세 이상. 18세가 돼야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만 해서. 그러면 갑과 을은 만 18세인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했어요. 법률혼. 사실혼은 아니야. 사실혼 아니야. 혼인을 했죠? 그럼 혼인을 하면 그렇죠? 집도 구해야지. 부부가 집도 구해야지. 마트도 가야지. 많이 편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성년자야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이거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혼인했으면 상투 틀었으니까 성년으로 어떻게 한다?
의뢰된다. 의뢰해서 이제부터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얘들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미성년자요. 근데 이때 성년으로 의뢰하는 것은 사법상에서만 그래요. 공법상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공법상에서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했으니까 결혼 기념으로 소주도 한잔 해야지. 그래서 아저씨 소주 주세요. 좋아 안 줘? 주면 돼 안 돼? 안 돼. 담배 피워야지. 돼 안 돼? 안 돼요. 공법상은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나 결혼했으니까 투표권 줘.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사법상에서만 성년으로 되는 거지 공법상에서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공법상에서는 여전히 받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18세 혼인했죠? 16살 생일 되자마자 결혼했어. 그쵸? 그리고 2달 만에 이혼했어. 그럼 18세에 결혼했으니까 성년 의뢰했죠? 2달 만에 이혼했죠? 아직 16살이야, 또. 그럼 다시 미성년자로 떨어지느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쵸? 한 번 상고 틀었으니까 끝난 거지. 다시 이혼했다고 해서 미성년자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혼인도 했고, 뭐도 했어? 이혼도 했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나봤다는 거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 59페이지 원칙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는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의사표시도 미성년자 또는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동의와 허락의 추도는 민법 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얘기를 봐봐요. 얘 법정 대리인이야. 그쵸? 자봐. 법정 대리인 병에 동의 없이 갑이 을한테 땅 팔았어요. 얘 17살이야. 그쵸? 17살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땅 팔았어. 등기 넘어갔어. 을이 또 병이 아니지, 여기. 정한테 팔았다. 또 팔았어. 등기 넘어갔어. 얘 뭐예요? 얘 갑. 미성년자. 어떻게 할 수 있다, 법률이? 취소하죠?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죠? 얘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돼. 얘 선이야. 몰랐어, 그런 거.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돼. 선이고 뭐 필요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지만, 배운 사람이지만,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뭐예요? 권리자. 무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무권리자. 그쵸? 근데 무권리자부터 넘어갔을 때 걔가 보호받으려면 보호받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제3자 보호 규정.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보호받는데, 제한능력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얘는 보호되지 못한, 선이건 악이건 얘는 권리자가 아니다. 그쵸? 지금 근데 금방 전에 이건 얘기를, 이게 얘가 선이면 보호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라고. 그 얘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땅 파는데 동의했어. 아들이 땅 팔겠대. 그랬더니 법정 대리인이, 그래, 네가 참 해봐라. 동의했어요. 혼자 팔 수 있어요, 없어, 이제? 혼자 팔 수 있죠? 동의했으니까 혼자 팔 수 있지. 얘도 그거 알아. 얘도. 혼자 동의해줬다는 거 알았어, 이제. 그럼 당연히 얘하고 계약해, 안 해? 계약하려고 하죠? 근데 얘가 마음이 바뀌었어. 좀 불안해. 그래서 이 동의를 어떻게 했어? 철회했어. 야, 동의했는데, 야, 그거 좀 불안하다. 야, 아들아, 하지 마. 너 없던 걸로 할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얘 이제 해, 못 해? 얘 독자적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동의했다가 동의 어떻게 했어? 철회했잖아. 그럼 독자적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어떻게 해? 동의 없는데. 근데 얘가 매매 계약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원래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미성년자 도태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 얘는 동의한 거 몰랐다. 동의를 철회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동의를 철회한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럼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규정이 어디냐면 똑같은 얘기가 영업허가 있어요. 즉, 법정 대리가 A가 갑한테 영업허가 해줬어. 그럼 얘는 단독으로 영업할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영업하기 전에 이 영업허가를 철회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영업해, 못해? 못하는데 했다는 거지.
그럼 상대방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선이. 그럼 이 경우에 민법 8조 2항에 얘가 선이면 얘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의하고 철회했을 때 얘를 보호한다는 얘기야, 얘를. 선의인 경우. 마찬가지 이 규정을, 이게 영업허가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을 동의해도 똑같이 유추정행해서, 그쵸? 일단 동의했어, 안 했어? 했다가 철회하고, 계약하고 상대방이 몰랐으면 얘를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갔을 때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잘 보세요. 잘 읽어봐. 뭐라 했나? 2번. 법정 대리는 동의 허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 철회할 수 있는데, 이거 법엔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취소가 철회예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뭐냐면, 법적인 개념에서 얘기해요. 법적인 개념에서는요, 취소와 철회 막 섞어 쓰거든요. 근데 정확한 개념은, 취소하고 철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고 했죠. 취소하면 처음으로 들어가서 없어져요. 이게 취소야. 철회는 효력이 있죠. 철회하면 받고 나가요. 이게 철회예요. 이게 철회야.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있죠? 있잖아. 음주운전 하죠. 그럼 운전면허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어떻게 돼? 취소되잖아. 그거 취소효과 철회효과? 철회예요, 사실은. 정확한 법적인 행정법적 개념은 철회예요. 운전면허가 처음부터 없던 게 아니잖아. 그쵸?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행정법적 개념에서는 그건 철회예요, 철회. 근데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에서 다 섞어 써버리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걸 철회라고 해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나 운전면허 시험 봤죠? 시험 봤는데,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컨닝해서. 운전면허 일단 받았어요. 나중에 들켰어. 그 운전면허 어떻게 되겠어? 취소되겠죠. 그건 취소야, 철회야? 그건 취소야. 법적으로도. 왜? 처음부터 잘못했잖아. 처음부터 잘못했잖아, 그거는. 그쵸?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시적 하자, 이거 후발적 하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건 나중에 잘못된 거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법적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는 막 섞었어, 그냥. 취소라고 쓰고 막 그러는데, 정확한 개념은 취소와 철회 개념은 그래요, 사실은.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의사표시도 미성원자 또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다. 동의와 허락의 취소는 민법 8조 2항을 유추조정하여 선의의 제3자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선의 남자가 이거 을 얘기하는 거라고, 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보시면 돼요. 뒤에 또 있어, 이 얘기가.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원자가 성년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예컨대 아들아, 네 땅 네가 팔아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도 땅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법정 대리 나의 땅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내가 아들 보고 팔아봐라 했으면 나는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지. 즉 아들한테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들도 팔 수 있고 나도 팔 수 있어요. 이준변만 얘기 잘못하다가 한마디만 해서. 그러나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된 영업에 관하여 법정 대리의 대리권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요거 하나만 더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를 줬다 하더라도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권 소멸한 그 범위 내에서 동의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야. 어려울 때 나오는 얘기야, 솔직히. 자, 내가 동의했어. 야, 너 땅 팔아도 돼. 그럼 땅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예, 있죠. 그렇다고 나의 땅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대리권 소멸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아들한테 인터넷 쇼핑몰 허락했어. 그쵸? 걔는 그럼 인터넷 쇼핑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내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내가 대리할 수 있느냐? 대리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걔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나 법정 내리고 있다고 일일이 다 간섭하면 안 되지, 당연히. 따라서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법정 내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시험 어려울 때 나와요. 진짜. 이거 나오면 다 틀려. 다 틀려. 한마디로 말해서. 웬만하면 못 맞춰, 이건. 솔직히. 보시면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허락했다 해도 법정 내리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영업허가만 소멸한다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예외. 다음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해. 주의해야 돼요. 이거 다 속아. 경제주로 유리한 매매 계약 나온다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의 땅을 1억에 팔았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온다고. 돼, 안 돼? 안 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니까 내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그쵸? 미성년자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혹은 뭐예요? 증여를 받거나,
그런 것만 되는 거지 부담부 증여 이런 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이런 것들은 권리만 얻는 거죠. 돈만 받잖아.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증여, 담보물권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채무를 면제받는 계약은 가능한데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체결. 이거 맨날 나와요. 한마디로 해서. 상속의 포기, 승인, 그 다음에 변제를 수행하는 이거 주의해야 돼요. 돈 받는 거 독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변제를 수행한다는 게 뭐야? 변제가 뭐야? 갚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제를 수행하는 것도 독자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변제를 수행하면 내 채권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채권이 없어지잖아. 돈은 받지만 내 채권도 없어지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받았지만 내 채권도 없어지거든. 한마디로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기야. 이거 잘 나와요. 맨날 나와요. 그거. 잘 안 나오게 하는데 변제를 수령하는 거 이것도 안 돼요. 한마디로. 부담부 증여 돼야 안 돼? 안 돼. 부담 없는 증여 혹은 증여는 돼. 그냥 증여 혹은 부담 없는 증여는 되는데 부담부 증여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2번.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뭐예요? 처분행위. 포괄적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용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야, 너 20만 원 이거 학원비 써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20만 원 가지고 유흥비 썼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가 중요한 거다.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 법정 대리 허락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기 전에는 허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그 얘기잖아. 그래서 갑이 쇼핑몰 사업한다고 해서 A가 동의했는데 그럼 얘 쇼핑몰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동의를 어떻게 했어? 철회했어. 근데 쇼핑몰 사업 동의받은 거 아니까 을은 계약한 거지. 근데 얘는 몰랐어. 그럼 얘를 보호한다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이 8조 2항을 유추정해서 아까처럼 A가 갑한테 땅 파는 거 동의했는데 그럼 땅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팔기 전에 이 동의를 철회했어. 팔아 못 팔아? 못 파는데 그걸 모르는 그 동의한 것만 알고 철회한 걸 모르는 을하고 계약하는 거죠. 선이자. 그럼 얘는 보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갑을 병 나갔을 때 얘가 취소하면 얘가 선이면 보호된다. 이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를 하는 뭐예요? 대리행위. 그 다음에 유언행위. 회사의 무한체험 사원이 된 미성원자가 사원자에게 기한 행위. 근로계약 제휴가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미성원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권영유 대리 근무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조금 더 기억하면 영업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동의했을 때게 그걸 철회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법에는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철회했을 때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이 제3자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면 갑, 을, 병 되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3자는 얘를 얘기하는 거 상대방을 얘기한다. 상대방이라고 한마디로 해서. 그걸 주의하면 돼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자는 1차적으로 친권자고 2차적으로 누구다? 후견인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올 텐데 혹시 가끔 나오던데 후견인은 반드시 자연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한 명 해야 된다. 원래 후견인은 다수일 수도 있고 법인도 되는데 미성년 후견인만은 자연인이어야 되고 한 명이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